자, 반갑습니다. 자, 7월 8일이죠, 오늘이. 7월 8일 맞나요? 자, 월요일입니다. 밤 10시가 다 됐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는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요 구간에서 2140 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이요. 코스피 지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지표가 가열권입니다 라고 제가 그때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요 자리요. 요 자리요. 그래서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구체적으로 제가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격이 올 때까지는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하시고 시장을 관망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 보조지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조지표 차트가요, 자,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려왔는데 아직도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아직도 예, 조금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마도 저 보조 지표만 본다면 다시 한번 지난 저점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 2000포인트 근처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이 코스피 지수가 2085, 2087을 깼거든요. 자, 2085, 2087을 깼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2085가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세가 일단 무너졌다고 봐야 되죠. 일단 1차 방어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지수는 요 2000포인트 전후인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요 2000포인트나 2020포인트 정도, 2020포인트 정도, 아니면 뭐 2003, 40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어디까지 밀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040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빠지고 나면 한 번 더 기회는 올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기회가 단기적인 기회인지 아니면 중장기 기회인지는 지금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보조지표가 완전히 지금 바닥권이 아닌 상태라서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일본하고의 그 어떤 무역 분쟁이 지금은 뭐 사실 앞이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우선 당장 뭐 7월 18일 날 무슨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날이긴 한데요. 우선 7월 18일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주식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냥 관망하십시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주식을 안 사면 힘들다, 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아침 9시에서 9시 5분 10분 사이에 수급이 따라주면서 오늘 급등에 들어간 종목도 있죠. 차트 보시면서 분봉 보시면 그런 종목 단기 매매 하시고요. 지금은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조지표도 아직 완전히 바닥권에 온 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운이 나쁘면요, 7월 18일 날 그 문제가, 우리 저 반도체 재고가, 우리 매스컴에 보면은 뭐 2주 정도밖에 재고가 없다는 둥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재고가 만약에 조달이 안 돼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장이 멈춘다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 지금은 매수할 자리는 아닙니다. 좀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매수하러 들어오셨다가 손실만 키우고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는요, 영상을 올릴 때는 오늘 정도, 오늘 코스피가 한 45포인트 빠졌는데, 코스닥이 25포인트 빠지고요. 오늘 정도, 이게, 한번 빠져 더 주면, 그럼 코스피가 한 대충 2020, 2010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한 번만 더 빠져주면 한번 매수해 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영상 올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오늘처럼 크게 빠져주면 매수해 볼만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 자리에서 저는 매수해 볼만 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시장의 에너지가 약하다든지 수급이 받쳐주지를 못하면 바로 조금만 먹고 바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2천을 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만약에 2천을 깨는 순간 주식은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패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장이 멈추는 사태가 생긴다든지, 또는 7월 18일 뭐가 잘못되면 정말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는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요. 2000포인트 근처, 2020, 2010, 2000 정도, 그 근처에서는 한 번 정도는 짧게 매매한다는 느낌을 한번 진입을 해보지만, 여의치 않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짧게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2000포인트에 온 것도 아니고, 2064포인트이기 때문에 2050이라는 또 지지선이 있거든요. 그 자리를 또 지지하는지도 봐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은 관망하시면서요,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종목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웰바이오텍은 제가 항상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 ENG 1150원까지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50원이 오면 왜 제가 1150을 말씀드리냐면요, 이 종목이 대략 한 1000원 정도에서부터 13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30% 올라왔거든요. 그럼 그 30%의 절반 가격이 1150 정도를 저는 본 겁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 실적도 내부적으로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래서 1150 정도 만약에 와준 다음에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1150 근처에 오면 매수하셨다가 뭐 1200까지 갔는데 힘이 약하다 그러면 던지고 수익 내고 오셔도 되니까요. 자, 일단 1150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뭐 서진 시스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이요. 서진 시스템 먼저 볼게요. 자, 서진 시스템은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제 종가가 파동상 5파동이 끝났습니다. 파동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어제가 5파동이 하나 끝났죠. 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캔들이 너무 작게 나왔습니다. 5파동이. 그래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게 오늘 한 번 더 윗꼬리를 팔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오전에는 다른 종목 시장은 급락을 하고 있을 때 서진 시스템은 오전에는 오히려 플러스로 잘 버티고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막판에 급락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어제 두 번 연속 27,900원, 950원 자리에서 매도 기회를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는 28,000원 위에서부터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팔 기회를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팔지 못하셨다면요, 내일 만약에 반등을 좀 주면 일부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기관 외국인 동시에 순매도가 들어왔거든요. 자, 물론 그동안 산 거에 비하면 아직 조금 물량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비중 조절을 좀 해놓으시는 게 어떤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에이스테크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9,400원, 350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에이스테크는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지 않으시죠?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죠?
자, 일단 9,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을 좀 더 낮추겠습니다. 자, 왜 낮추냐면요. 이 종목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일봉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저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략 한 8,300원, 8,200원 정도까지도 저는 하락을 열어놓고 이 종목을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000원대 초반까지 이 종목은 이제 관망하도록 하고요. 자, 이 종목이 8,000원 초반대까지 밀린다는 얘기는 다른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진 시스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은 오늘 팔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어쨌든 자, 이 종목 열어보시면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일봉상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서진 시스템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요, 25,000원을 저점을 하고 30,000원 가까이를 고점으로 하는 저는 박스권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봤고요. 자, 이 종목이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행보를 하다 보면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점점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중장기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좀 축소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시장을 이 고점을 돌파하지 않나, 그 자리를, 그런 맥점을 저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봤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냥 보통 상황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굉장히 저는 시장 상황이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이 만약에 섣버리면 이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시장에서는요. 저는 바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자재가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만약 물건을 못 만드는 사태가 생긴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실 때는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최대한 행동을 확보를 하셔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다행히 잘 해결이 돼서 또 어느 정도 지점에서 2,000포인트 위에서 저점을 잡고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현금 보유를 충분히 좀 하시면서 좀 시장을 관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도 좋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은 만약에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25,000원에서 30,000원 요 구간이 저는 박스권이라 보는데 만약에 시장이 2,000포인트,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만약에 이탈했을 경우에는 이 서진 시스템이 25,000원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만약에 코스피가 2,000을 깬다면요. 깨지 않는다면 저는 25,000원 지지한다 봅니다만 만약에 깬다면 저는 이 종목은 22,0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22,000원까지 저는 보고 있거든요. 최하위권 22,000원까지 요 21선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 그래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면 25,000원 정도에서 하락이 멈출 겁니다. 근데 2,000을 깨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에도 반등을 좀 주면 좀 불확실하니까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은 제가 2,000포인트를 깰지 아니면 2,050에서 박스권 하단부에 돌아설지는 제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자, 3호라는 종목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5,000원까지 와서 아까 언급을 드렸죠. 자, 이 종목도 무리하게 달려들지는 마시고요. 20,000원 정도 가까이 오면 20,000원이나 20,050원, 100원 정도까지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잠깐 한번 매매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저는 관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따질 것도 없이요. 그리고 오늘 규제 관련 반도체 관련 종목도 오늘 많이 올랐지만 그 종목들도 제가 보기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온 것 같거든요. 자, 그런 종목도 이제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SAMT라는 종목 다시 한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요. 자, 이 종목은 아까 제가 장중에 매매 동향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실적은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한 예상액이 글쎄요 1분기만 놓고 보면 뭐 한 4천억 아니면 3,500억 정도 되겠는데 350억 4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인 퍼가 왜 이렇게 낮게, 원래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가 퍼를 한 7 정도, 7.5, 7, 한 8 정도 주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5나 5.5밖에 못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이 종목은 IT, 반도체나 LCD 같은 이런 IT 관련주를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뭐, 어찌 보면은 뭐,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장을 가지고 자체 기술력을 가진 공장을 가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퍼가 낮게 지금 책정이 된 겁니다. 왜? 성장성이 좀 떨어지니까요. 자, 그걸 감안하셔서 여러분 매매를 하시는데 왜 제가 이 종목을 그래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냐면은 이 종목은 일단 배당이 굉장히 배당 성향이 좋습니다. 배당을 6점 몇 프로 정도 주는 성향이 있어서 배당이 높고요. 또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받쳐주는 데다가 주가가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5% 6% 빠질 때 이 종목은 1% 2%밖에 안 빠질 것 같고요. 남들이 10% 빠질 때 이 종목은 한 2, 3%밖에 빠지지 않지 않나. 그래서 내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뭐 내릴지 아니면 바닥이 뭐 조금만 가다 빠질지 아니면 많이 빠질지는 예측이 불허니까 기왕에 내가 막 종목을 매매한다면 이런 좀 비교적 안전한 종목을 매매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더군다나 수급도 어느 정도 따라줄 수도 있고요. 실적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니까. 물론 유통회사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도 시장이 예측 못하다면요. 2000여번에 50을 깬다면요. 2050원을 깬다면 또는 2075원을 만약에 깨버린다든지 2050원을 깨버리면 이 종목은 1850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가격이요.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무너지면 뭐 이것저것 뭐 다 볼 거 없습니다. 1850까지도 열려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금 보유하신 분은 최대한 보유하시고 이 종목만 유독 SMT만 뭐 날아갈 수 있을지 그건 운이 좋으면 날아갈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으면 같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지시고 관망하시는 게 최고의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